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 급식에 선생님이 뭘 넣어요? 뭘 넣을까? 그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다가 이물질을 넣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금천구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네. 그 특수반 담임인 박모 교사가 네. 아이들 급식하면 급식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물질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로 아이들이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코피가 났기 때문에 예. 유치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넣는 거예요. 그 본인은 뭘 넣냐 그러니까 자기는 넣은 적 없다 그랬어요. 처음엔 넣은 적이 없다. 없다. 근데 CCTV를 보고 나서는 맹물 넣었다. 아니면 생강가루다. 뭐 자일리톨 가루다. 왜 넣냐?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넣었다는 얘기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유치원 교사의 서랍에 있는 빈병 8개를 압수했습니다. 네. 국가수를 감정을 보냈더니 그중에 7개에서 놀라지 마세요. 네. 모기 퇴치제 성분하고 예.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샴푸라든가 비누에 들어가는 세제거든요. 예. 예.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보기에 이제 아동 학대로 봐서 신병을 구속시키려고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안 수사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예. 영장을 쳐야 되는데 뭐 결정을 하겠죠. 지금 현 상태로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거 봤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 식스센스였나요? 거기서도 그랬고 뭐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 멀찌 타고 막 이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화적인 거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봅니다. 이런 아예 범죄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런 범죄 유형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특정한 힘을 쓸 수 없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무력한 아이들한테 특정한 어떤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걸 먹여서 관찰하고 괴롭히는 범죄가 이제 별도로 정의가 돼 있고요. 관찰까지 한다고요? 이게 괴롭힘 범죄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할 때는 우리는 아동학대 혹은 상해죄 이걸로 처벌을 하지만은 네. 범죄 분류상으로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좀 더 잔혹한 것은 직접 컵에다가 무엇을 담아갖고 내 앞에서 먹어봐 하고 먹었는데 애가 다시 토해내는 거, 예. 뱉어내는 그것도 찍혔고 또 하나는 초콜릿에 무슨 상당히 이상한 물질을 무슨 가루를 묻혀갖고 입 벌려 먹였는데 안 삼키고 토해내는 이게 다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수가 먹는 것에 무엇인가를 뿌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개인한테 확인해서 무엇을 먹이고 토해내기에 이걸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잔혹하죠. 그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글쎄 말입니다. 인체 실험도 했지만은 그 아동뿐만 아니라 예. 동료 교사들이 커피 같은 데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를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한이나 시정이나 불만 있는 것도 아닐까 현재로서는 예.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단순히 본인이 그냥 지금 본인은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하게 되면은 왜 했냐고 물어볼 텐데 자기는 이런 이물질 즉 그 모기퇴치제라든지 계면활성제를 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이유도 모르는 거죠. 네.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시 재수사로 돌려보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인신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고발된 후에도 아이들하고 접촉이 있고 교사 생활을 계속한다고요? 예, 그 뒤에 있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징계가 됐지만은 일단 징계 예절했죠. 예, 그렇죠. 근데 고발이 된 후에 며칠 후에도 아이들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게 고발이 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멈추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존재니까 경찰에서는 이건 인신 구속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려해서 보강 수사 중인 거고요. 문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뭐 아까 팀장님 말씀 계면활성제 말씀하셨지만 쉽게 우리 생각하면 저기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건데 그래서 애들이 뭐 두통, 코피, 복통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범죄의 아까 뭐 제가 저희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 이건 범죄 분류 동기 자체는 괴롭힘 범죄입니다. 예. 이런 아주 독특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이 간혹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확히 증거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통은 나왔지만 그거를 직접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이쪽과 이쪽인데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보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CCTV로 무언가의 정황은 찾았고 그렇죠. 예. 또 그것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앞서 말씀하셨던 계면 활성제라든가 네.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거기다 넣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그 것 보강을 때문에 해보라는 그게 거. 애매한 게 보강인가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피해자들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동들이 병원 가게 되면 진단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피의자 그 범인으로 수행되는 여교사의 서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피의자의 자백을 받지 않았냐.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자백을 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계면활성제라든지 모기 퇴치제를 구입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구입했느냐. 네. 이게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입을 했으니까는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구입한 장소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전 아니라고 하고 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검찰에서는 이 보완 수사를 내렸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사했으면 CCTV까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신병을 구속시켜 놓고 수사하기는 수월할 텐데 불구속 수사하기는 좀 약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 검사님이나 법률가들은 이런 범죄를 당혹스러워하시죠.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악독한 범죄자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프로파일러 입장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건 곳에 이런 봤을 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약자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이 어떤 만족감을 높이려고 하는 상당히 반사회적인 존재들이죠. 그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게요. 어떤 악의적인 동기가 있다거나 계기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을 찾아봐야죠. 이 사람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요 때만 그런 건지 이전에 있었던 때에서도 그런 건지는 예.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고 기소는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니까 넘기는 거 아니니까.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인 중이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속 기소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자를 조사는 하고 있는데 조사는 하고 있지만 조사는 하고 있지만 출두 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금천서에서는 남부지검으로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또 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피의자가 자백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는 확실히 격리가 된 건 맞습니까? 지금 격리는 돼 있는데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아니요. 직위적 격리는 돼 있는데 예. 이 여교사가 직위 처분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취소 처분 소송을. 근데 그게 인용돼 버리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저기 앵커께서 물으신 게 그게 아니라 예.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사가 아이들을 못 만나느냐? 예. 아니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포의 존재인데 예. 이걸 우리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근무는 안 하고 있지만 예. 교수님 말씀 근무는 안 하지만 그 여자분이 올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단 근무는 배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범죄의 위험성을 예. 우리 교육 당국이나 사법 당국에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아이들이 그 교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경기를 겪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겠죠. 그렇죠. 코피를 흘리고 했는데 저 사람이 준 거 가지고 그 아이들의 진단서라든가 또 다수의 아이들이 이걸 복용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또 뭔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증거 자료죠. 진단을 끊고 그 관련서를 첨부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여자분이 PC라든지 휴대폰 내용 같은 걸 또 카드 내용 확인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천서에서 여론도 이게 지금 청원이 한 3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청원 올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재신청, 영장 신청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는 아마 구속될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부정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랬겠죠. 아이들은 유치원 다녀봐야 뭐 1년 정도 다니다가 또 퇴소하니까 그렇죠. 반복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전에 안 그랬느냐.
네. 1년 전이나 다른 데서 안 그랬느냐 찾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회복력이 높기 때문에 잠깐 이거 있었다면 아이들이 그냥 잠깐 다치고 피 흘리고 말았다고 부모들이 넘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죠. 혹시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걸 예, 찾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 교사가 다녔던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한번 좀 이미 여자가 추적하고 있는지. 있을 겁니다. 이제 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참 아는 경찰 진행하고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여성들의 시신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해상훈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25일 날 예. 지난달 25일 날 발견 20대 초반의 여성은 이제 공주시인데요. 인근 논에서 네. 발견이 됐고 사망한 채로요. 마지막 새벽 2시까지 행적은 나옵니다. 아마 친구분들이랑 어떤 모임을 가지시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적이 변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변사죠. 어떻게 네네.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태고. 근데 충남 청양에서 40대의 어머니와 10대 초반의 딸 모녀가 네. 천변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천에 있어서 산책로 같은데 네. 그 새벽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건데 예.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예. 다 이제 옷이 좀 벗어진 상태거나 아니면은 옷이 따로 있는 상태로 발견돼 갖고 이게 또 새벽 시간이고. 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추운 날, 예. 이 추운 날 자발적으로 옷을 벗을 수가 있느냐? 어.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성범죄에 어떤 피해자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는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1월 25일 날 오전 8시 45분경에 예. 택배 기사가 도로를 가는데 옷하고 신발이 있었어요. 예. 그 주변을 보니까 논두렁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9 신고를 했어요. 119 출동을 해 보니까는 사람이 사망해 있으면 네. 사망해 있으면 구조를 안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현장을 보전 때문에. 예. 경찰 와서 보니까는 속옷 차림에서 여성분이 사망해 있는데 아마 예비 대학생이래요. 네. 대학하게 돼 있는 예비 대학생인데 외상을 보니까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처도 없고 다른 흉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부검하기 위해서 네. 타살님이 없는 걸로 봤지만 혹시 모르니까 타살님 위해서 부검을 의뢰했고 예. 지금 말씀드린 1월 30일 날 그 오후 2시 25분께 발견된 건 청양인데 거기는 생태공원에서 똑같이 40대 모하고 딸이 사망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알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 알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주하고 청양 거리가 한 42km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 아니냐. 같은 지역에서 여성이 뭐 속옷 차림이라든지 알몸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인터넷에서는 아마 뭐 이 동일범이다, 연쇄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는 청양 사건도 당시 확인해 보니까 외상도 없어요. 타살님이 없고 또 옷 같은 것도 흙을 묻거나 찢어질 것도 없어. 또 저항문도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타살 혐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 싶어서 이 사건도 부검을 국가에서 의뢰한 거죠. 첫 번째 사건만 보면은 네. 저희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파라독시칼 언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상 탈의 현상 아니면 뭐 저체 온사 이런 독특한 사고사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그 갑작스런 이유 때문에 체온의 25%가 소실됐을 경우 뇌가 잘못 반응해서 네. 매우 덥다고 느껴서 옷을 다 벗는 행위가 아주 이상 탈의 현상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파라독시칼 언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길을 놓쳐갖고 매우 추운 상태인데 뇌가 잘못 반응해갖고 덥다고 생각해서 옷을 벗는 상태죠. 옷을 벗어놓는 상태로 그러면 당연히 동사가 되죠. 예. 근데 첫 번째 20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싶지만 일주일 뒤에 동일한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은 별개라고 따로 하지만 이상 탈의 현상이라고 해도 근데 두 개가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좀 의문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흔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타살 흔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예. 외상이 없고 그러면은 어떤 범죄의 동기상으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심각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그러니까 거죠. 청양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31일 날 오전 2시 한 20분쯤 반쯤에 네. 두 딸하고 모녀가 나간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에. 예, 그렇죠. 예.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에 발견된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술을 많이 취했다는가 그러면 옷을 벗어가지고 저치원사도 가능한데 예. 예. 두 분이 나갈 때 술 먹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 또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딸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둘이 왜 2시 몇 분 새벽에 나갔느냐. 이런 원인도 조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찰관이 검시를 하는데요. 네. 검시상에 외상이라든가 사망 원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사망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동사지만 저치원사 그렇죠. 동사에 그러니까 저치원사를 이르게 된 원인은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정황상 애매한 건 20대 초반의 분은 뭐 술도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저치원사가 될 수 있다. 네, 언드레싱이 될 수 있다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벽에 모녀가 왜 나가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잘못 진술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예. 두 분은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좀 촉이 오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청양과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분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유서라든지 아니면 집에 써놨든지 본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예. 알몸으로 사망했다고 그러면은 성적 어떤 폭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을 사망, 즉 타살할 때 외상을 안 입히고도 사람을 타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극단적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타살 힘점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검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청양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웅크린 상태로 두 분이 네. 떨어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보통 동사되면 같이 있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사실 그렇죠. 추우면 더 같이 그렇죠. 또 모녀지간이면 더 그렇죠. 보호하려고 그러고 껴안아 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파라독스칼 언드레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라독스칼 언드레싱은 성인들일 경우가 사실은 어렵다. 예. 근데 이게 성인들이 아니라 어른과 피보호자 형태라고 하면 그건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혹시라도 가정 내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그냥 화가 나는 마음에 새벽에 나오셔갖고 뭔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살보다는 사고사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두 분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갖고 이제 예, 추측을 그렇죠. 해주시는 것이고 이건 부검 결과 나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부검하게 되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예.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부검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망한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일 수도 있고 타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망 원인이 안 나왔다고 하면 부검해도 왜냐면 외력의 연기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저치원사잖아요. 그러면 더 미궁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상탈이 현상으로 인한 사고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칠 것인지.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이 두 분들이 혹시 보험을 들었나? 이런 주변 상황을 또 봤을 때 그럼 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좀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너무 놀라셨나 봐요. 많이 문자를 보고 계시는데 1377님 아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사가 그동안 근무했던 곳을 다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5879님은 정말 이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네요. 확실히 수사해서 죄를 밝혔으면 합니다. 2205번님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고생시킨 신천지도 무죄고 아이들 음식에 모기 기프제를 넣은 선생님도 구속수사 못하고 국민의 정서와 다른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다녀온 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지난해 12월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할 때만 해도 너무 이게 짧았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엄청 얘기를 많았는데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매달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고 이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 또
한 달치 못 받았던 것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김은배 팀장님. 참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좀 화난 일인데요. 예. 그 12월 17일 날 조두순이가 그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심사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근데 얼마를 받냐면 기초연금 30만 원에다가 네. 2인 기준 생계급여가 62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가 26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는데 네. 당시에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조두순이가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노인이다. 네. 그리고 그 처죠. 만성질환이라서 근로할 수가 없다. 또 그리고 무주택이다. 이런 게 조건이 갖췄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신청 전에 그 지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소급 된 본다면 거죠. 소급 적용 소급 받아서 적용 받은 거죠. 소급 적용 어. 되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런 범죄자한테 10년 네. 동안 있는데 그 한 푼도 안 내는데 이렇게 120만 원씩이나 보장을 해주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네. 예, 예. 그러니까 안산시나 관련청에서도 거부할 근거도 없고 예.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것이 요건이 되면 그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안산시의 잘못이 아닌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빈 곳이 존재하는 거죠. 네. 분명히 생계의 능력은 부족한데 범죄를 다루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범죄할 능력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일할 능력은 없는데 네. 범죄할 능력은 그렇죠. 있을 것 재범 같다고요?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그 자료에. 예. 이런 경우 수급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면 수급을 준다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매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라고 하는 건 뭐 예. 하겠지만 뭐 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금전의 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그걸 놔두기도 그렇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지금 법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예. 범죄적 위험성이 높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어떤 수급에서 네.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죠. 없죠. 이 법과 네. 저 법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공백을 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가 든 범죄자, 재범 위험자들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도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을 우리는 미연에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참 전 다가오는 그러니까 게 어떻든 예. 좀 조두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업체에서 취업한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이 거의 없을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이 지금 범죄자를 하더라도 이런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일베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조두순이 같은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세금도 잘 내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안 낸 사람이 이제 와서 혜택을 받느냐. 일리는 있어요 그게요. 예, 예. 하지만은 현행법상 그걸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 주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규정이 그러니까 지급을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고 사니까 또 범죄도 또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부에서는.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범죄할 능력이라는 게 참 일할 능력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나라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근데 범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또 법무부에서 보고서에서도 예. 나왔으니까. 네네. 이럴 때 그럼 취해야 될 방향들은 어떤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그 심신미약으로 감형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출소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것들도 다 챙겨갈 수 있고. 국민의 의무는 안 하고 네. 권리만 누린 자죠. 그렇죠. 그러네요. 어떻든 간에 조두순이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사실 보호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준 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화도 나고 이걸 법을 좀 다시 바꾸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되는 한편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제한해 버린다 그러면은 재범의 또 우려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그것도 것이고요.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유 또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요, 배상훈 교수님? 예예. 이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몰아서 징계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네. 지금 이 징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 3차 사건을 네. 부실 수사한 당사자 5명에 대해서 징계가 열려지는 건데 이 징계 자체는 서울경찰청에서 다른 징계 사건과 같이 몰아갖고 네. 열리는 겁니다. 설 전에 열린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 말씀드린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학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근데 중간에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에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것 같다. 예. 못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은배 팀장님, 징계 징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절차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경찰에서 그 징계원을 뽑기도 하고 민간인도 위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11명에서 51명을 사실은 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4명, 6명 정도가 이제 징계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 중에서 2분의 1은 민간인을 꼭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징계를 여는데 이보영 같은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 아니고 보통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정 이상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 먹일 수는 있어요. 예. 본인이 이제 신문도 받고 진술도 작성하고 감정이나 감정 똑같이 합니다. 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도 하고 또 징계 유혹권자가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면은 징계를 먹이는데 알다시피 공무원 징계가 파면, 그 다음에 회임, 경찰 강등, 그다음에 정직은 중징계고, 다음에 감봉 견책은 경징계거든요. 감목 밑으로는 경징계. 예. 그렇죠. 경징계인데 그 경찰은 플러스해서 조그마한 징계 개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징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거죠. 꼬리자르기 아니냐. 요거로 끝내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징계 수준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징계로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우려들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담당을 했던 경찰관, 출동을 했던 경찰관의 그 제대로 된 대처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징계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그럼 그 사람만 잘못한 거냐? 그럼 매뉴얼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두 번째로는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그 매뉴얼대로 적응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넌 매뉴얼 안 지켰으니까 징계.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동학대가 제대로 신고되고 신고되면 제대로 처리돼서 아이가 안전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징계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전에 다른 어떤 매뉴얼이든가 또 인적인 구성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선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지금 징계만 주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만 하게 되면 아무도 이 아동학대 관련된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나 일을 안 맡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일단은 일벌 100개 차원으로 예. 징계를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상을 좀 철저히 좀 점검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해서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